네, 자, 210페이지. 그래서 앞 시간에 이어서요. 자,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6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기재사항 착오 요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6월 1일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 요청에 의하여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월 1일 것이 6월 1일이 아니라 6월 10일로 발급되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요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6월 1일 거 세금 계산서를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실제 시험은 이렇게 짤막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일단 6월 1일 거 세금 계산서를 그림으로 딱 넣어주고 그리고 요 설명 뒤에 밑에 넣어줘요.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6월 1일 걸 조회해 보세요. 매일 매출 전표 6월 1일 이렇게 조회하게 되면은 여기서 설명한 대로 한림사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3,300짜리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날짜가 6월 10일로 됐어야 되는데 6월 1일로 잘못 전자세금 계산서가 이미 발급됐다는 거예요. 여기 전자 발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 주면 되느냐? 여기 체크박스를 먼저 체크합니다. 체크하고 요 상단에 있는 여기 수정 세금 계산서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수정 사유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수정사유 선택을 해서 기재사항 착오 작성일자는 기재사항 착오예요. 그러면 여기 기재사항의 착오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항목을 선택해 줘요. 2번 작성 연월일. 그리고 나서 아래 보시면은요 확인이라는 단추 있잖아요. 요걸 눌러줘요. 그러면 이게 딱 이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뭐가 나타났느냐? 당초분 일단 보여주고 그 밑에 수정분이 두 줄로 보일 거예요. 두 줄로. 우선 당초분 바로 밑에 있는 것은 당초분을 취소시키는 입력 내용이 되겠고 그 밑에 또 수정분은 다시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6월 10일을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품명 엔터로 그대로 수량도 그대로 60 단가도 그대로 50만원 이렇게 하면은 수정분이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6월 1일자 마이너스로 하나 그 다음에 6월 10일자로는 원래 내용으로 하나.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밑에서 확인 누르면 돼요. 그러면 수정 세금 계산서 두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확인해 보시면은 우선 6월 1일 날에 요 마이너스 하나 외상분계로 마이너스 전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6월 10일로 날짜 바꿔보면은 6월 10일 날에 이렇게 날짜만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이 하나 외상으로 입력이 되어 있죠. 요 두 개를 발급 전송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기간을 6월 10일로 기간을 입력하고 엔터 3번 치면은 이 사이에 있는 것 중에서 미전송된 요 2개가 이번에 전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체크하면 미전송 2개가 쌍으로 같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 전자발행, 그리고 확인, 그리고 발행, 2건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확인 누르고요. 그리고 위에서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리고 또 로그인. 똑같이 하면 돼요.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2개가 보이겠죠. 발행 누르고 확인. 또 하나 마이너스로 이것도 발행 누르고 확인. 네, 다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 누르면 아까 비어있던 이 자리가 전자발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금계산서에 이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수정 세금계산서라고 발행이 돼요. 당초분이 어떤 전표인지 이렇게 비곤안에, 세금계산서에도 이 비곤안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당초분은 몇 월 며칠 거다. 전표 입력에 있는 요 내용이 세금계산서에도 그대로 인쇄가 돼요. 자, 그래서 풀이가 211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두 장이 발급이 된 거죠, 지금. 뭐 2장 발급하느냐, 1장 발급하느냐,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자동으로 다 만들어 주니까. 다음에 212페이지. 이번에는 6월 2일 거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내용이 뭐냐면 공급가액 변동이라는 사유입니다. 공급가액 변동. 자, 6월 2일 거 보겠습니다. 하나기업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해서 6월 11일 날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전액 입금이 되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매출 할인액은 5% 할인액으로 해서 공급가액이 5%니까 400만 원을 할인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400만 원 마이너스 전표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수정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당초분이 만약에 외상매출금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것도 외상분계 해가지고 외상매출금에서 400만 원 마이너스 시켜주면 돼요. 자, 6월 2일 거 원래 전표를 불러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를 6월 2일 날짜로 입력해 보세요. 자, 원래 전표 하나기업 거 8천만 원짜리인지 한번 보세요. 네, 하나기업 공급가액 8천만 원 맞죠? 여기서 5%를 할인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체크하시고 분계가 외상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되죠? 예, 외상분계, 외상매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400만 원씩 다 여기서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클릭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수정 사유를 공급가액 변동. 이제 우리가 회계적으로 말하면 이건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 매출 할인. 자, 공급가액 변동하시고 밑에서 확인 누르죠. 자, 그러면은 당초분 이렇게 보여주면서 밑에 수정분을 작성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 부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데 이 날짜를 6월 2일로 하는 게 맞는지 여기 참고사항을 읽어봐야 됩니다. 참고사항을 눌러보시면 참고사항 단추를 누르면 작성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여기 다 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수정이거든요. 여기 날짜를 변동 사유가 발생한 일로 해라. 그러니까 6월 2일 날은 최초에 발급한 거래가 있었던 날이니까 이건 사유가 있었던 날이 아니고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은 6월 11일 날 5% 할인된 금액이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이랬다. 그러니까 사유가 6월 1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를 6월 11일로 고쳐요. 수정분은. 그리고 노트북 엔터 치고 수량도 그냥 비워놓고 지나가세요.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400만 원을 넣어주면 돼요.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40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럼 부가세하고 합계 자동으로 440 됐죠? 자,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 건이 입력되었죠? 수정세금 계산서 한 건이. 그러면 이제 6월 11일 거를 가서 보세요. 날짜를 6월 11일로 가보면은 마이너스 400만 원짜리 외상분계가 일어났어요. 차변의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440,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40, 대변의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400. 네, 이걸 이제 발행해 줘야 됩니다. 아직 발행이 안 된 상태죠. 그래서 6월 11일 날 거를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면 돼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6월 11일부터 6월 11일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하시고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위에서 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누르고 발행 누르고 확인 여기 와서 이제 조회 누르면 여기 이제 여기에 전자발행 마이너스 400짜리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이 문제에서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회계 처리만 하는 거예요.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해라 하는 말은 요 분계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440만 원 빼고 나머지 외상매출금 보통예금에 입금됐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입력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건 일반 전표에 입력이 돼 있겠죠? 6월 2일 거 한번 보면 일반 전표에
입력 안 돼 있네. 네. 6월 11일이겠죠. 네, 11일. 안 돼 있네. 네. 하여튼 뭐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보통 예금으로 외상매출금 받은 거 이거는 입력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기산서 관련된 회계 처리만 하라.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네, 밑에 풀이 보시면은 우리가 한 것과 똑같죠. 예, 하라고 하면 일반 조표에다가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력해야죠. 그 원래 6월 2일 전표에 그 금액에서 440만 원 뺀 금액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요. 자, 213페이지까지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정 전자세금기산서 발급하는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13페이지) 맨 밑에 이번에는 환입의 경우입니다. 환입. 자, 6월 3일이고요.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반입을 받은 거죠. 우리가 환입이라는 것은요,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환출은 우리가 반품을 했다는 뜻이고, 환입이니까 10대가 입고되었다 이겁니다.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수정 세금기산서 발급을 수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입한 날짜는 6월 12일. 그러면 6월 3일 거를 조회해 보세요. 한림사에 판매한 제품이 뭐가 있는지. 자, 매입매출전표 6월 3일. 한림사에 컴퓨터 80대를 파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10대를 반품받았으니까 수정해서 발급해라는 겁니다. 이건 이미 4천만 원에 400만 원짜리는 이미 발급이 됐어요. 여기 전자발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 세금기산서를 클릭해요. 여기 그러면 또 나오죠. 이번에 사유는 세 번째 거 환입.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눌러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당초분 밑에 수정분. 자, 수정분의 날짜를 환입된 날짜로 해야 되는지 원래 날짜로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성한 날짜를 환입의 경우는 환입된 날로 해라. 환입된 날 닫아주시고. 자, 환입된 날이 며칠입니까? 12일이죠. 그래서 6월 12일로 입력합니다. 6월 12일. 분명 엔터 컴퓨터. 수량을 마이너스로 넣어주면 돼요. 10대가 반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에다가 마이너스 10. 단가는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네, 수량에 마이너스 10, 단가는 5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에 50만 원 마이너스로 입력되죠. 이걸 발행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6월 12일 걸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자, 외상으로 분계 자동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거 6월 3일 것도 외상 분계였어요. 6월 3일 것도 보면 외상 분계.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에서 빼주면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6월 12일 거 이것도 외상 분계로. 분계는 손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하셔서 6월 12일이죠. 6월 12일부터 6월 12일 엔터 3번.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네. 전자수정 세금계산서 이렇게 제목이 보이고 여기 비고난이 항상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비고난에 당초분이 언제적 세금계산서다. 제목도 이렇게 달라요. 전자수정 세금이다. 자, 이제 발행 누르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확인 네, 두 가지 닫고 메인 매출연표에 와서 조회하면은 여기 비어있던 자리가 전자발행으로 채워지죠. 네. 환입의 경우는요, 수량에다가 마이너스로 숫자, 그 수량을 마이너스로 넣어주고 단가는 그냥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면 됩니다. 자, 214페이지에 풀이가 있습니다. 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중에서 요것이 제일 틀릴 확률이 높은 계약의 해제. 왜 이건 잘못하면 틀리느냐? 우리가 다른 사유는요, 외상매출금에서 그냥 빼주는 분계거든요. 그러니까 분계를 거의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두면 그냥 다 맞아요. 그런데 요 계약의 해제는 말입니다. 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 계약금 받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금 받고 발급했을 때 외상매출금이라고 했을지 선수금이라고 했느냐,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자동분계할 때 외상분계 딱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 요 6월 4일 날 계약금 받고 발행한 그 세금계산서가 개정 과목이 뭐였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체로 선수금으로 돼 있어서 확률이 높아요. 선수금.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대변이 차변이 보통예금, 대변이 선수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이 현금, 대변이 선수금. 그러니까 수정하면 계약이 해제됐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니까 선수금은 없어지고 차변에 와서 대변에 현금이 가거나 대변에 보통예금. 그 분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TAT급 시험 보실 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문제 중에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요거예요. 계약의 해제. 다른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쑥쭉쭉 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계약의 해제는 분계를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가 나왔다 그러면 급한 나머지 그냥 분계를 확인 안 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침착하면 다 이런 것도 챙기는데 워낙 정황이 없다 보면 이 수정세금계산서가 뭐로 나왔는지 나중에 시험 보고도 몰라요. 예, 기억이 안 난대 뭐로 나왔는지. 예, 그래서 침착해야 돼요. 네. 자, 6월 4일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림푸스 주식회사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에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아마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다가 현금으로 내준 모양이에요. 계약의 해제기는 6월 1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월 4일 걸 열어봐야 됩니다. 매일매실점표에 6월 4일 날짜를 입력. 자,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고 700에 770만 원 받았네요. 분계는 현금 분계로 전자발행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걸 보셔라. 차변은 현금입니다. 대변이 부가세 예수금하고 선수금이라는 거예요. 선수금. 부가세 예수금 분계는 자동으로 될 거니까 그걸 그대로 두면 되는 건데 요거 선수금이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해제됐으면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700이 아니라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700 분계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분계를 기억을 하고 이제 체크합니다. 체크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는 계약의 해제. 그런 다음에 밑에서 확인. 자, 당초분 그대로 있고요. 밑에 계약금 해제. 뭐 분명히 계약금 이렇게 넣어놔도 되고 계약금 해제, 계약 해제라고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날짜가 이게 6월 4일이 당초 날짜인데 해제한 날짜로 넣어야 되는지 여기 참고사항을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해제일로 넣으라고 되어 있죠? 네, 닫기 누르고 날짜를 고칩니다. 13일입니다. 13일. 네,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대로 두고 확인 누르고 6월 13일 걸로 가보세요. 여기서 분계를 확인해야 돼요. 자, 계약금 마이너스 700 분계는 현금, 분계 현금까지 좋아요. 그래서 현금에서 마이너스 70. 그런데 부가세 예수금하고 제품 매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를 고쳐야 된다. 제품 매출이 아니고 선수금이죠. 여기를 코드를 선수금으로 고쳐. 0으로 되어 있네요. 선수 259.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러면 현금에서 마이너스 770,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700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70. 네, 분계가 이렇게 돼요. 계약의 해제 때 밑에 분계에서 제품 매출을 선수금으로 고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만 잘 기억했다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날짜는 6월 13일.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발행 확인, 확인.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때 요 계약의 해제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가 쭉 이어지고요. 풀이의 주의사항이라고 여기 하나 나오죠. 선수금 개정 과목으로 이걸 고쳐야 된다. 줘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은 216페이지 수행과제. 이번 사유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건입니다. 자, 6월 5일 날 건인데 6월 5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6월 5일 날은 영세율 적용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매출로 했을 테니까 영세 매출은 12번이거든요. 그래서 11번을 12번으로 고치는 거야. 고쳐야 되는데 이미 발급했기 때문에 11번 과세 매출은 취소하고 영세 매출로 다시 발급하면 되는 거예요. 내국신용장의 개설 일자는 6월 20일이네요. 자, 그러면 6월 5일 날 거를 줘야 합니다. 6월 5일 줘야 합니다. 자, 주식회사 베스트원 맞는가 보고요. 프린터기를 판매한 겁니다. 11번 과세 매출로 했죠. 여기 매출 과세로 돼 있죠. 체크하시고 분계는 외상분계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누릅니다. 수정 사유를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비고의 개설일을 입력해라. 2023 06 20 신고 연월일을 입력해라. 전표 날짜하고 똑같은 월을 입력하면 돼요. 2023 06. 자, 이런 설명이 사실은 저 밑에 사유 여기 밑에 노란 부분에 보시면 노란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 다 설명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고 연월일은 전표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밑에 확인을 눌러요. 또 나오죠. 세 줄로 나오죠. 당초분, 수정분, 수정분. 자, 수정분 하나는 완벽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그리고 영세로 또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근데 이 영세로 발행하는 요 날짜, 이게 원래 날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설 날짜로 해야 되는지를 여기 참고사항을 눌러서 보면 돼요.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날짜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날짜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6월 5일. 자, 품명에서 그냥 엔터 치고. 여기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유형이 바뀌었어요. 유형.
유형이 12번 영세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수량은 100개. 단가 20만 원. 그러면 영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밑에서 확인을 누르면 돼요. 두 건이 입력되죠? 네, 두 개 다 외상으로 입력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시키는 거, 하나는 영세로 바꾸어서 발행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전송하면 돼요.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 변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여기서 6월 5일 부터 6월 5일. 네, 두 개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또 발행 누르고 확인 누르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기관서 로그인 누르고 미전송 누르고 매출 조회 누르고 두 건이니까 발행을 계속하면 돼요. 또 발행. 네, 다 끝내고 닫고 이것도 닫고 조회하면은 이 비어있던 자리 두 개가 다 외상으로 분개되면서 전자발행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풀이가 쭉 이어지죠. 이 비고란에 작성되는 거 이건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됩니다. 비고란의 내구신용장 개설일을 부기하라, 기록하라 이 말인데 우리가 손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세금기관서에 자동으로 기록이 돼요.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사유입니다. 자, 수행과제 이번 건은 사유가 이중 발급입니다. 동일하게 두 번을 발급했다. 자, 6월 6일 드리온스 주식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기관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한 결과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이 되어 수정세금기관서를 발급했다. 수정 전자세금기관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6월 6일 걸 조회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6월 6일 걸 이렇게 조회합니다. 조회되죠. 드리온스의 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품명으로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해.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고 저 위에 가서 수정세금기관서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정사유를 6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이렇게 해주시고 밑에서 확인을 눌러요. 여기 나옵니다. 그냥 수정분은 마이너스만 시키면 수정되는 거예요. 예, 하나 취소시키면. 이건 날짜가 근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사항. 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 세금기산서 작성일이다. 날짜 그대로 두면 돼요. 다시 누르시고 밑에서 확인. 네, 마이너스 되어 있죠. 자, 이거 전송해야죠. 전체 메뉴 가가지고 전자세금기사 발행 내역 관리
6월 6일 미전송된 거 체크하고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서 매출조회 발행 확인 이에 다 닫고 조회 누르면 여기 비어있던 자리 전자발행으로 나오고 취소시키는 전표가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수정세금계산서에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6가지 사유 중에서 하나 꼭 나옵니다. 매달 나와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11번 과세나 13번, 12번 영세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옵니다. 네, 좀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그 밑에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